지금 계획된 세대수만 보셔도 기존 재개발 사업장은 신림 1구역, 2구역, 3구역, 신규 사업장은 신림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법원단지 세대수를 다 합해보니까 약 18,700세대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 정도 물량이면은 서울의 어지간한 뉴타운보다 많은 세대수입니다. 10년 후 천지개벽 2부는 신림 뉴타운입니다. 신림 뉴타운의 경우 기존 구역인 1구역, 2구역, 3구역만 있을 때는 세대수가 너무 적고 교통이 불편해서 추천하지 않았는데, 최근 너무나 많은 신속통합 계획이 잡혔습니다. 서울시에서 확실하게 밀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왜 신림동 개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제 나름대로 이유를 설명드리면, 신림동은 입지 대비 땅값이 너무 싼 지역이라 공급 가격을 낮게 책정 가능합니다. 일반 분양 가격을 낮게 해서 공급 가능하다는 말이겠죠. 이러면 확실한 공급 효과는 나타날 거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교통 여건이 이미 완성된 지역인데 공급 가격이 낮다면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먼저 놓고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신도시 개발에 비하면 정부의 지출은 확연히 줄어듭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신림동 개발에 진심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 지금 계획된 세대수만 보셔도 기존 재개발 사업장은 신림 1구역, 2구역, 3구역, 신규 사업장은 신림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법원단지 세대수를 다 합해보니까 약 18,700세대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 정도 물량이면은 서울의 어지간한 뉴타운보다 많은 세대수입니다.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도 12,000세대 정도인데, 그거에 비하면 6,000세대 이상 많은 세대수고, 흑성 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성 뉴타운에 비하면 한 대략적으로 8,000세대 정도가 더 많습니다. 과연 이만한 세대수가 들어오는 뉴타운이 얼마나 있을까요? 서울 남부에서는 이만한 세대수의 뉴타운이 없습니다. 신림 뉴타운의 비교 대상은 어디일까요? 아마 광명 철산 뉴타운, 성남 구도심, 장위 뉴타운, 수색 증산 뉴타운 정도가 비교 대상입니다. 비교 지역 선호도 조사를 해봤는데 결과를 보시면 전부 비슷한 선호도가 나왔습니다. 신림 뉴타운이 18.6%고 광명 철산, 장위, 수색 증산 뉴타운도 18.6%가 나왔습니다. 성남 구도심만 이제 25.6%가 나왔는데, 사실상 가격은 전부 다 비슷하게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럼 신림 뉴타운에 어떤 점을 봐야 될까요? 거주 환경이야 경기권이 더 좋겠지만 출퇴근 거리를 생각하면 서울에 거주하려는 인구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신림 뉴타운은 가성비가 좋은 지역입니다. 이동거리가 확연히 줄어들어서 실거주는 당연히 우수하겠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동거리에 대한 시간을 비용으로 산출한다면 경기도보다야 서울이 좋고, 그게 강남이나 여의도라면 신림 뉴타운의 수요는 확실해 보입니다. 이런 수요는 신혼부부에서 특히 많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신림 뉴타운 중에서 대장은 어디일까? 대표 단지로는 신림 1구역과 신림 5구역이 있는데, 신림 1구역의 경우 1, 2, 3, 4 구역이 비슷한 위치에 있어서 총 이 세대수를 합하면 6,162세대입니다. 신림 5구역의 경우는 5구역과 6구역이 붙어 있어서 이 두 사업장을 합치면 4,937세대 이렇게 나옵니다. 교통은 1구역은 신림선, 5구역은 신림선과 2호선 이렇게 역세권이고, 판단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2호선을 중요시한다면 신림 5구역을 선택을 하시고, 6,000세대가 넘게 몰려있는 신축 인프라를 좀 더 즐기고 싶다, 그러면 신림 1구역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2호선 이용이 가능한 신림 5구역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림 뉴타운이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겠죠. 대표적인 단점은 유흥가, 좁은 도로, 낮은 민도, 학군 및 학원가 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점들을 비교 대상지와 비교를 해보면 과연 신림 뉴타운만의 단점일까요? 제 생각에는
비교 지역 전부 다 비슷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의 가격 형성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아마도 가격 형성을 하는 원인은 물리적 거리, 교통, 신축 대단지의 인프라, 이렇게 세 가지일 텐데, 이 세 가지를 비교 지역들에 비해서 신림 뉴타운이 부족한지, 아니면 이 세 가지 중에 두 개 이상 우위인지, 이건 스스로 판단해보고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결론, 비슷한 급지라 생각하는 단지들의 최근 실거래 가격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장위자이는 약 14억, 포레스티아는 13억 2천, 철산자이는 13억 5천, 서울대 이편하는 12억 5천. 전부 시간 차이는 있지만 9평 15억까지는 달성이 가능한 단지들입니다. 비교 지역들이 가격 상승이 없었다면 신림 뉴타운을 추천할 수 없지만, 이런 지역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신림 뉴타운을 다시 보셨으면 하고, 현재 시점으로 가격을 매기면 신림 뉴타운 9평은 13에서 14억 정도로 보이는데, 이게 10년 후라면 얼마까지 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하고, 저는 17억 정도까지는 달성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위 뉴타운 거래 소식에 저는 조금 놀랐는데, 성북구 장위동이 이 정도 가격을 나간다며 관악구 신림동 역시 거기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있을까요? 이런 의문을 먼저 들었으면 해요. 사람마다 판단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 장위동과 신림동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림 뉴타운의 투자 가치를 다시 생각해 봐야겠죠. 이렇게 2부 신림 뉴타운을 마무리하고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 시청 감사합니다.